리더블 편집장 오다인입니다. 제가 지난해까지 이곳 전자신문의 보안 담당 기자로 일했던 만큼 오늘 그 전자신문 보안 행사에 발표자로 나서게 돼서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저희 더 리더블은 S2W가 100% 투자하고 직업 기자들이 만드는 글로벌향 보안 매체입니다. 글로벌 매체인 만큼 모든 그 콘텐츠가 영문으로 작성되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도 좀 영어가 많은데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저희 매체에 대한 소개는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고, 그 오늘의 주제인 RSA 컨퍼런스는 저희가 RSA 컨퍼런스를 줄여서 RSAC라고 하는데, 이 RSA 컨퍼런스는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최정상급 보안 전문가와 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집결하는 명실공히 세계 최대 규모의 보안 행사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지난 3년째 이 행사를 취재해 오고 있고요. 한 해 보안 시장과 트렌드를 전망해 볼 수 있는 이 행사에서 저희 더 리더블 팀이 가서 열심히 취재해 온 바를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발표자분들과 같이 30분에 맞춰서 발표를 구성해 봤습니다. 이제 저희 매체 소개를 간단히 하고 나서 오늘 발표 주제인 RSA 컨퍼런스에 관한 그 내용을 자세히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발표 내용이나 저희 매체에 대한 질문, 그리고 협력 문의 이런 것들은 hello@thereadable.co로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통 com으로 치셔가지고 저희 사이트에 접속을 못 하시는데, 네, 그 도메인이 co라는 점 유의해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더 리더블 매체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저희 윤창훈 CTO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더 리더블이 그 S2W가 100% 투자하는 보안 매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리더블 편집장이기도 하면서 S2W의 미디어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S2W가 왜 그러면 이런 글로벌향 심지어 보안 매체를 만드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질문 제가 실제로 많이 받는데요.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이제 저희 회사 S2W는 사이버 공간이 보다 안전한 세상이 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고, 저희 더 리더블은 그런 이제 세상을 만드는데 기반이 되는 인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언론의 입장에서는 서양 언론에서 한국의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소식들을 그들의 시각에서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우리의 콘텐츠로 직접 글로벌에 바로 진출하겠다, 그런 리더십에 대한 의지도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인이 주목할 만한 강력한 보안 기사를 생산하는 퀄리티 저널리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든 웹사이트 화면인데요. 이제 사실 저희가 아직 그 언론사 웹사이트로 보기에는 아직은 굉장히 저희가 가볍게만 만들어 놔서 들어오시면 이제 콘텐츠 중심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우선은 들어오셔서 어떤 기사를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ereadable.co로 들어오시면 현재도 지금 이제 기사들도 보실 수 있고, 그 위에 subscribe 누르시면 이제 저희가 뉴스레터도 보내드리고, 이제 오늘 발표드리는 그 RSA 리캡 보고서도 저희가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subscribe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 간단히 소개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오다인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업 전문 기자로 이제 남국성 기자를 데려와서 남국성 기자가 지금 열심히 보안 기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류소준 분석가는 S2W 소속이지만 저희 더 리더블에서도 이런 영문 기사들을 생산하면서 이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특히나 저희 S2W의 인텔리전스 분석과 맞물린 그런 깊이 있는 기사들을 생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추가로 저희 아까 이제 발표 저희 CTO님 들으셨을 때도 아시겠지만 그 S2W의 그 사이버 트레트 인텔리전스 팀 탈론이 있는데, 탈론에서 이제 추가로 분석 기자 쓰실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이런 사실 유례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분석가와 직업 기자들이 맞물려서 같이 기사 작업을 하고 있는 독특한 언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리더블은 왜 더 리더블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공식 창간일을 이제 5월 17일에 저희가 선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글로벌 독자들한테 왜 한국에서 우리가 이런 매체를 하고 어떤 정보를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히 제가 편집장에 편지 같은 형식으로 간단히 쓴 게 있는데요. 이제 리더블이라고 하면 그 사전에 찾아보시면은 이제 easy
to read and enjoyable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읽기에 쉽고 즐겁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보안 기사를 지난 한 5년 동안 써왔는데 보안 기사 특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지만 이런 사실 보안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안 기사 쓰겠다 하는 철학을 이제 저희 매체명에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과 관련해서 뭐 전문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그 thereadable.co from the editor로 들어가시면 제가 쓴 이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RSA 컨퍼런스 취재 저희가 어떻게 해왔고 그 내용은 어떠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A 컨퍼런스는 매년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제가 전자신문 기자 소속일 때 그때 이제 RSA 출장을 갔었을 때 그때 막 그런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확산이 되고 작년에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고 올해 사실 2년 만에 열린 건데요. 2020년의 테마는 휴먼 엘리멘트였습니다. 이 휴먼 엘리멘트 죄송합니다. 휴먼 엘리멘트의 이 테마 이제 이거를 주제라고 하지 않고 테마라고 하는데요. 2020년 RSA 컨퍼런스의 테마는 왜 휴먼 엘리먼트였냐 이거를 가장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연설이 웬디 네이더 님, 시스코 소속의 웬디 네이더 님께서 이제 연설을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엄청나게 큰 기조연설 무대에서 이분이 이제 막 연설을 하시던 와중에 주머니에서 숟가락을 딱 꺼내시면서 보안은 이러해야 한다. 보안 기술은 숟가락과 같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숟가락을 봤을 때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는다. 숟가락은 보는 순간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 수 있다. 보안 기술도 그러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똑똑하고 보안 기술을 너무 잘 만들어서 그 보안 기술 쓰는 사람들한테 너네 왜 이거를 제대로 못 썼어?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 이상은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자. 보안 기술도 사람을 위한 휴먼 엘리멘트로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resilience였는데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회복력, 복원력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저는 사실 resilience라고 했을 때 그게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회복력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보통 한글로 얘기할 때는 회복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이때는 뭐 앞서 발표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이버 공격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이거 우리가 예방할 수는 없다. 100% 막는다는 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공격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회복력을 잘 갖추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때 주제가 그거였고, 그때도 이제 기조연설을 할 때 뭐 이런 일본에서 이제 깨진 도자기를 새로 이제 가공을 해서 더 높은 가치의 그런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얘기까지 드시면서 이제 그때 기조연설자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뭐 코로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제 가열된 그런 흐름, 그런 속에서 사이버 공격도 엄청나게 확장됐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태도, resilience,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의 테마는 resilience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transform, 변화라는 주제였는데요. 이제 사실 뭐 코로나로 촉발된 물리적인 세계에서 팬데믹은 일어났지만 사이버 세계에서의 팬데믹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처하는 우리의 그런 준비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방향은 어떠해야 될까? 사회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업계 전문가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세상이 바뀌길 기다릴 거냐?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논의해서 정해보자. 그렇다면 변화하는 것을 논하기 전에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 이 변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올해의 테마는 트랜스폼이었습니다. 올해 행사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참석자는 총 우측에 있는 게 올해 행사고 이제 제가 비교해 드리느라고 지금 이제 앞서 2000년, 2021년 이렇게 앞에 넣어놨는데 올해 행사에서는 참석자가 총 26,000명이었는데 이제 2년 전 오프라인으로 열렸을 때 마지막이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10,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업체도 사실 이제
여전히 저희가 뭐 완전히 뭐 거리두기는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뭐 아직 그런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시업체도 이제 좀 아직 한 250곳 정도 좀 줄었었고 발표자도 좀 줄었다. 뭐 그리고 이제 제가 엑스포 플로어에 가봤을 때 뭐 사실 뭐 2년 전보다는 좀 많이 뭐 좀 비어 보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좀 그랬습니다. 2년 전에는 굉장히 막 통로까지 막 어디 빈틈을 하나 그 넓은 공간에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부스도 많고 사람도 많았지만 올해는 뭐 사실 내려갔을 때 그 정도로 북적이는 느낌까지는 없었다. 네, 정도로 현장 분위기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매체에서 취재한 거는 이제 RSA 컨퍼런스가 그 두 가지로 구성이 됐는데요. 컨퍼런스랑 엑스포 레벨에서 구분이 돼서 그 사실 뭐 투트랙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컨퍼런스는 이제 보안 전문가들이 와서 논의를 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막 NSA C사 국장 이런 사람들이 와서 미국과 글로벌 그 보안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컨퍼런스는 월요일부터 화, 수, 목으로 4일 동안 진행되고 그 엑스포는 기조연설 오프닝 키노트가 열린 다음 날인 화, 수, 목 이렇게 3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엑스포 취재는 3일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중요한 그 키노트 세션과 뭐 그런 발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컨퍼런스장에서 거의 취재를 했고 저희가 4일 동안 총 저와 다른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남국성 기자 둘이 이제 출장을 가서 총 20개의 세션을 취재를 했는데요. 그 사실 이 20개라는 숫자가 뭐 들으시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 그 뭐 다른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나 뭐 이런 다른 데서 RSA 리캡 보고서나 뭐 이런 발표 자료나 나오는 것들을 보면 20개를 들었다는 거는 사실 이제 뭐 거의 저희가 뭐 이제 모든 비어있는 시간들을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뒤에 소개드릴 이번 올해 RSA 컨퍼런스의 키워드도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인풋이 이렇게 좀 거의 뭐 이제 뭐 사실 이 정도의 인풋을 사실 뭐 미국 기사들도 이 정도로 듣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그 키워드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별한 키워드가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서 방금 전에 장표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저희가 풀 리스트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이제 첫 번째 날에 The Only Constant부터 이제 오프닝 키노트였고요. 올해는 이제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오전에 막 이렇게 줄을 서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이제 오후로 바꿔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키노트라고 표현을 한 것도 이제 키노트를 한 분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그 해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1년치의 그런 보안 트렌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논의하시기 때문에 뭐 오프닝 키노트 그리고 클로징 키노트가 있고 중간에 이런 구글이나 뭐 애플 이런 데서 이제 뭐 Chief Privacy Officer 같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그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세션들도 있었고 뭐 이건 간단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도 기사를 좀 썼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SW에서 분석하는 기사들도 좀 나왔고 해서 이 정도의 저희가 기사를 생산했다 뭐 하는 것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 웹사이트 들어와 보시면은 사실 기사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저희 이제 묵가지라서 그냥 들어와서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틀 뒤에 저희가 수요일이니까 지금 이틀 뒤에 오늘 발표드리는 발표 내용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추가로 뭐 중요한 키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풀 스크립트를 지금 다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요한 것들 추려서 뭐 리캡 보고서도 저희 사이트 뉴스레터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RSA 컨퍼런스 이런 데 저도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사실 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해에 정말 트렌드를 그 행사에 가면 정말로 뭐 제가 2월에 갔다 와서 쭉 기사를 쓰면서도 느끼는 바지만, 그 해의 트렌드가 다 나오는 보고서고, 보통 이런 보고서들이 유가로 뭐 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인식 제고 목표로 하는 이제 Non-Profit News Organization으로 저희가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무료로 배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꼭 구독해 주시고 보고서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보안 동향과 주요 위협들이라고 제가 짜봤는데 사실 이제 중요한 세션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키워드는 간단히 뭐 그 전체 저희가 들었던 것만 엑스포 다 합쳐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해봤는데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코어퍼레이션이었어요. 그 협력.
정보 공유 우리가 해야 되고 이 실시간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러면 파트너십을 어떻게 갈 거냐? 이거 단순히 민간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과 공공에서의 협력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늘 나왔던 얘기지만 뭐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파트너십이라고 하면 굉장히 또 뭐 이제 실체가 없는 얘기 같지만 공격에 대응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같이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탤런트 갭을 어떻게 메우고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왔고 그리고 올해 컨퍼런스에서 특이했던 점은 그 truth, 진실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misinformation이라고 하면 fake news, 뭐 이런 가짜 정보들이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서구가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보안 진영에서 이제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 페이크 뉴스가 퍼뜨려져 나가고 이런 것들을 사이버 시큐리티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거 우리가 우리 보안 진영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고 사회에 그 컨트리뷰트 하는 그런 업계로서의 리더십을 갖자 하는 거에서 올해에 사실 거의 뭐 기술하시는 분들이 저 페이크 뉴스, 미스인포메이션 계속 얘기를 하셔서 좀 깜짝 놀랐는데 여튼 이게 올해 좀 특별히 좀 다른 점이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에서는 사실 제로 트러스트에 관한 얘기가 많았고요. 뭐 이건 이제 굉장히 큰 상위의 레벨에서 이제 하는 얘기긴 한데 여튼 제로 트러스트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공격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얘기랑 사실 저변에 깔려 있는 개념이죠. 그리고 세시 그리고 클라우드 뭐 XDR 뭐 아이덴티티 뭐 컨테이너 보안에 대한 얘기도 많았고 뭐 사실 이건 다 클라우드 관련된 얘기죠. 그리고 뭐 네 이 정도로 엑스포는 그래서 하나를 꼽으라면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 컨퍼런스에서 이제 그 세계 그 글로벌 탑티어 분들이 나오셔서 뭐 코어퍼레이션 우리는 협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그게 그냥 하나의 키 메시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뭐 주요한 이제 저희 남국성 기자가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리고 가장 핵심적이었다고 생각하는 키노트들의 이제 오프닝 키노트에 2개, 클로징 키노트에 2개 해서 이렇게 그 쿠오트들을 딴 건데요. 이제 뭐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톰 길리스라고 이분 이제 VM웨어 부사장님이신가 그랬는데 이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네 물건을 하나 훔쳐가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구나.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문단속도 하고 한다. 근데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9개월 동안 너네 식구들과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거는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사이버 세계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막 도둑과 같이 가족들이 막 소파에 누워있는 그런 사진도 보여주셔서 이제 관객들이 되게 엄청 폭소가 터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튼 현재 보안 상황 현재 저희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뭐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뭐 경제뿐만이 아니죠 뭐 안보가 직면하고 있는 보안 위협의 상황을 아주 잘 위트 있게 표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오프닝 키노트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RSA 컨퍼런스라고 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듣기가 그냥 불편하시면 뭐 자막 키시고 들으셔도 되고 이 뭐 중요한 키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에서 전문을 사실 그냥 공유해 드릴 생각이라서 네 그 뭐 보고서 저희 보고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오프닝 키노트에 이제 로힛가에 항상 이분이 RSA CEO셔서 항상 첫 번째 키노트를 맡으시는데요. 이분이 올해는 이제 트랜스폼이라는 큰 테마에서 3가지를 추려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럼 변화하는데 그럼 변화를 논하기 전에 변하지 않는 것. 이분의 발표 주제가 The Only Constant였거든요. 유일한 상수. 그럼 변하지 않는 상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아이덴티티다. 기술은 변하고 산업은 변하지만 네가 누구인지는 안 변한다. 그거 쓰는 사람들, 이용자가 누구인지는 안 바뀐다. 그래서 그거 이제 The Only Constant로 아이덴티티를 말씀하셨었고 그리고 imperative라고 하면 뭐 필수 조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보의 정확성 그러니까 앞으로 보안 산업이 계속 변하고 기술이 변하고 하겠지만 정보의 정확성은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필수 요건이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셨고 도그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하는 고정관념 이거는 이제 보통 보안 뭐
저뿐만이 아니라 기업 내에서 보안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테고, 사용자 상대로 보안을 이제 적용해야 하시는 분들도 그럴 테고, 뭐 투팩터 인증, 뭐 아직까지도 그게 가장 강한 뭐 보안 수단이라고 하지만 불편해서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security냐, convenience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너무너무 논의를 많이 해왔는데, 이거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제로섬으로 끝나는 게 security, convenience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아까 그 남국성 기자가 이걸로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그 security와 convenience와 innovation, 혁신을 새로 좀 구성을 해봐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보안 산업이 직면한 과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뭐 시스코에 계신 분들은 뭐 아까 제가 이제 컨퍼런스 키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코시스템, 그리고 everyone is an insider,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너무나 많은 기술들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intertwined 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는데, 너무 많이 서로 연결되고 얽히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사실상 모두를 내부자로 간주하고, 뭐 이거 사실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도 그 개념도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안을 다시 바라봐야 되고 생태계도 다시 구성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지투 파텔이라는 분과 이 그 샹카라는 분이 두 분 다 시스코에서 나오셔서 이제 이제 사이버 그 이코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그 두 번째로 나오신 여성분께서는 이제 Security Poverty Line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안이 왜 잘 안 되는가? 그러면 이제 그 네 가지 이유가 있다. 네 가지 그 차원에서 보면 예산이고, 전문성이고, 역량이고, 영향력이다. 이거는 뭐 이 보안 업계 계신 분들이라면 네, 굉장히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사진을 다 넣어놓은 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그 현장에서 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고요. 그 뒷장에 따라 나오는 분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이브릴 하인스라는 분은 ODNI라는 미국의 17개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에이전시를 총괄하는 자리에 계신 국장이시고, 뭐 사실 이 여성분이 이 자리에 오른 건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제 제가 좀 많이 써놔가지고 좀 보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말이라서 제가 그냥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피해자든 우리가 사실 지켜보고 있는 액터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유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가능한 한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빠르게 그 민첩성이라는 얘기는 사실 모든 발표에서 또 언급이 됐던 거고, 뭐 1년 뒤에 패치하면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맨디언트 부사장님이셨고, 이거는 밑에 세 가지 키워드로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influence operation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제 중국에서 어떤 중국 액터라고 중국 배우로 추정되는 그런 이제 활동하는 액터들이 이제 조작된 정보들을 가지고 오퍼레이션을 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빅게임 헌팅은 이제 그 가능한 한 크게 영향력을 주려는 이런 네트워크 전체를 장악해서 사실 익스토션을 극대화하려는 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보안 대응이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져야 하고 네트워크의 구멍도 훨씬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자주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The Next Frontier는 이제 앞으로의 이런 보안 진영 자체가 보안 랜드스케이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아예 달라질 거고 일반인 대상으로 보안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거는 사실 그런 이분이 직접 그 산드라께서 직접 얘기하신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하는 것처럼 안전벨트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해, 생명의 위험이 올 수 있어요.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그걸로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의 그 아주 어린 그 early stage education에서부터 일반인 상대 그리고 유아 상대의 보안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국가 안보의 필수 조건으로서의 사이버 안보를 얘기했고, 이것도 뭐 앞서 얘기 드린 것과 뭐 마찬가지의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조직을 어떻게 하고 사람을 어떻게 하고 생태계를 조성하자 이런 얘기였고, 브루스 슈나이어 씨께서는 오늘의 사실 주제와 가장 뭐 잘 맞물리는 AI와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뭐 사실 이분은 워낙 그 보안 그 구루라고 불리시는 분답게 좀 본질적인 얘기를 했어요. 해킹이 뭐냐? 필리버스터, 사모펀드 이런 시스템을 약간 이렇게 타고 가려는 그런 이제 시스템 자체를 전복시키진 않지만 시스템을 서버트하는 게 모두가 해킹이라고 봐야 된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AI 해킹도 접근해야 한다 하는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뭐 저희 발표 자료는 뭐 다 배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 읽어보시고 뭐 아니시면 저희 보고서에서도 이런 내용은 담길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세계 경제 포럼, 저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부르는 WEF에서 사이버 보안 센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전략 헤드께서 나오셔서 패널 토론을 했는데, 저도 사실 뭐 기자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날 처음 들었던 거고, 아틀라스 프로젝트라는 거를 하는데, 이제 전 세계의 민간이나 공공이나 이런 한 40개 정도의 멤버들이 모여서 사이버 범죄, 전 세계에 깔려있는 사이버 범죄자들의 생태계를 매핑하는 아틀라스라는 지도 책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2019년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경제포럼에서 경제 이슈만 다루는 줄 알았는데, 뭐 이런 기후나 뭐 지금 WEF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기후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글로벌 레벨에서 중요한 이슈들, 기후, 그리고 이제 사이버 범죄까지 들어가게 됐죠. 사이버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정도 카테고리에서 배치돼 있을 정도로 세계경제포럼에서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주제고, 이거에 대해서 파트너십을 굉장히 촉구하고 있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민간협력 뭐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고, 글로벌 보안 커뮤니티에서 세계경제포럼까지 이렇게 딱 연락을 해서 같이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작업을 해보자, 이런 일들이 글로벌 레벨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는 사실 저희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가서 이제 썼던 거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한 거였고, 그리고 이거는 BEC라고 이제 비즈니스 이메일 컴프로마이즈 공격에 대한 제 기사였고, 저희 사이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으로는 이제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발표 드렸지만, 보안 업계에서 사실 되니 많이 했던 인포메이션 쉐어링,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올해의 핵심 키워드는 이거였다. 민과 관이 어떻게 협력하느냐. 이것이 사실 가장 보안 업계의 가장 큰 화두였고, 그리고 에듀케이션, 일반인 상대로 하는 제가 하고 있는 더 리더블도 그런 의미에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교육적인 차원도 많이 끌어올려야 한다. 이렇게 키워드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리마인드 드리면 금요일에 저희 사이트 들어오셔서 보고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행사는 4월에 열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더 리더블 팀이 가서 올해보다 더 충실하게, 그리고 더 많은 기자들과 함께 좋은 소식으로 많이 전해드리고, 한국의 보안 소식도 글로벌에 많이 영향력 끼칠 수 있는 팀으로 키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